자,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체는 물, 공기, 빛 등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자, 그러니까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며 조직이 모여 기관, 기관이 모여 개체를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조직에는, 그리고 조직계에는, 그리고 기관에는, 기관계에는 뭐가 있는지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동물과 식물한테만 있는 그 개가 있는데, 뭐냐면 봐봐. 여기는 조직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요. 표피 조직계, 관다발, 그리고 기본 조직계.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은 식물한테만 있습니다. 식물. 보시다시피 동물에는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은, 자, 기관 계란계 나와 있는데, 식물에는 없다. 즉, 얘네는 누구한테만 있다? 동물한테만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세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다가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개체에는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인데요.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세포막 내부에는 핵과 세포질,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세포 소기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에 대한 특징들은 모두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세포 소기관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자, 핵 같은 경우에는 핵막을 둘러싸면서 이게 포인트죠.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가 존재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ATP를 생산하는 세포 호흡 과정이 일어난다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엽록체라고 나와 있죠.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에 일단 존재합니다.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게 식물 세포에 있다라는 거죠. 자,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 같은 유기물 만드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보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보솜. 자,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RNA 매개체에 전달받아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뭐 핵막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질을 합성 운반하거나 리보솜을 만드는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지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골지체 뭐라 나와 있냐면은 소포체로부터 전달된 단백질 지질을 저장하거나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한다. 이 얘기는 즉슨 동물세포에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되고,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포 나와 있는데요. 동물세포에는 액포가 존재하지만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질 대사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소유하는 세포벽과 엽록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물, 식물세포 모두 존재하는 거는 이건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핵, 그죠? DNA가 들어있는데 리보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포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골지 등의 세포 내 소견으로 운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골지체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뒤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에너지 전환과 이제 관련된 소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나와 있고, 엽록체 나와 있고요.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근육세포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는 포도당,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나와 있는데, 자, 포도당은 선생님이 앵간 외워주라 그랬죠? C6H12O6. 이 녀석이 6개의 산소를 만납니다. 그래서 6개의 CO2를 만들어내면서 6개의 H2O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엽록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합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세포막. 세포를 주위 환경으로 더 분리시켜 세포 내부에서 생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인지질이 나와 있습니다. 인지질. 자, 친수성 머리와 말씀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친수성 부분 있고 소수성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죠.
예, 꼬리가 지방산이고 머리가 인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인지질 이중층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층으로.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적 투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세포막과 물질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선택적 투과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뭐냐면은 이제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해 세포 내부의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일어나는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산 나와 있습니다. 확산은 양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연의 어떠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정작용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줘도 좋은데 결국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애가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애가 있는데, 인지를 통해서 통과하는 애는 기체 분자, 크게 매우 작은 물질, 그리고 지용성들이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무슨 확산이라고 얘기해주면 이걸 갖다가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요. 단순 확산. 자, 이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자,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걸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요. 촉진 확산. 자,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은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은 세포膜을 통해 단백질 등 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삼투라고 나와 있는데, 삼투압은요,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용매가 이동이 됩니다. 보통 용매라고 말하면은 물,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용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증류수, 증류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용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이 농도가 낮은 용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즉 물이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용매가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를 농도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면 세포의 모양이 변한다고 나와 있죠. 그에 따른 현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즉 증류수에서는요,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고 여기가 고농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바깥으로 나가는 물이 없지는 않지만 있긴 있는데 매우 적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양이 굉장히 동일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등장액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장액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나가는 양이 많고 들어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 외부가 저농도가 되고 바깥이 고농도가 되겠는데, 이런 걸 이제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보통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동물세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식물세포, 그러니까 배추, 어머님들이 김장을 하실 때 소금을 뿌리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같은 현상이지만 위에 있는 동물세포랑 다르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약간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이제 팽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팽팽해지는 거야.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나간 양이 너무나 적어요. 맞죠? 팽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터지지는 않습니다. 용혈 현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동물세포처럼.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등장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의 벽에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얘는 이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이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막분리 현상, 즉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의 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한다.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지고, 모세하고는 물이 재흡수가 된다. 이런 등등등 사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감막 실험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체 촉매와 물질 대사에 나와 있는데, 생체 촉매라고 얘기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이걸 효소라 그래요. 효소.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로 효소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죠. 효소 동그라미. 자, 효소와 생명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화학 반응은 생체 촉매인 효소에 의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는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질대사 나와 있습니다. 자, 물질대사.
물질된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 물질의 특징으로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면서 단계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모든 구조를 합성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지금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우린 에너지가 높은 얘를 갖다가 고분자라 그래요. 고분자. 그러면 반응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분자로 고분자로 되는 이 현상을 갖다가 같을 동자를 썼다. 같은 물질이 된다. 그런 화학 반응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동화작용이라 그래요. 동화작용. 그 다음에 얘는 고분자가 생성물 두 분자가 된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질적인 물질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화작용이다. 여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화작용.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자, 물질대사의 종류에서 나와 있는데 저분자 물질로 고분자 물질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흡열 반응. 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와 일반적인 연소 과정에서, 자, 물질 대사에서는 단계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계적마다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한 번에.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연소는 일종의 그냥 기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는 열 에너지 플러스 그리고 빛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열 에너지 플러스 생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두 가지 에너지의 종류가 같냐 틀리냐 물어볼 수가 있는데, 틀리더라고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효소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효소의 작용은 뭐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반응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로 얘기해 줍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거를 갖다가 액티비티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EA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데, 반응물이 여기 있고 생성물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더 커진 물질이 되겠죠. 에너지 더 높아졌으니까. 그럼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여기까지 반응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반응이 여기까지는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의 반응은 돼야 돼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애들 구별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할 거야?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애들이 이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활성화 에너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다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까지 있냐면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상적 고분자, 이게 저분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요. 여기에 집이 있어. 여러분들이 집을 가기 위한 최소한 노력을 얼마큼 해줘야 되느냐 이거잖아. 그지? 최소한 노력은 올라가는 노력만 해주면 돼요. 내려가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잘 내려가잖아. 그지? 올라가는 노력만 해줘라. 올라가는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올라가는 것만. 알겠지? 그래서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로 인해서 줄어든답니다. 얼마큼 줄어드느냐 이거잖아. 그지? 이렇게 줄어들겠죠. 또 이렇게 줄어들겠죠. 오케이? 아이고. 짠. 다시 빨간색 갖고 오고, 짠. 검은색 가져오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응물 생성물이 있어가지고요, 효소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반응 전후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효소의 작용인데, 화학 반응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반응열은 이게 반응열이에요. 이게 반응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응 전후의 에너지 차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효소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가지고 반응열은 변함이 없다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질 특이성 나와 있는데,
한 종류의 효소에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소화효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우리 입에,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을 다 입에다 씹어도 효소,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는 탄수화물밖에 없죠. 탄수화물, 그거를 기계적 소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녹말로 만들어내고, 그 녹말이 아밀레이스랑 만나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엿당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그 아밀레이스라는 거는 오로지 엿당만 녹말에서 엿당을 바꿔주는 소화효소, 즉 기지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많은 종류의 효소가 작용하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사용이 있죠. 재사용. 그죠?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반응 전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새로운 반응물을 결합해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라면을 끓여요. 냄비가 있죠? 한 번 끓였다고 버립니까? 아니죠. 몇 번씩은 그래도 라면을 더 끓여 먹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냄비를 영원히 쓰지는 않죠. 오케이? 어느 순간 버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효소도 어느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좀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효소도 제 역할을 상실을 하면서 이제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효소에 대한 특성에서 나와 있는데, 자, 효소는 주성의 단백질이 효소지만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이걸 기지특이성을 얘기해 주죠. 자,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 결합해 촉매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기지특이성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아밀레이스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로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한다.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로 분리되어 재사용된다. 즉 재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효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나와 있는데 온도죠, 온도. 그죠? 입체 구조가 변해서 효소가 촉매 기능하지 못함을 반응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는 자, 이것만 좀 살펴볼게요. 카탈레이스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카탈레이스는 효소 이름입니다. 효소 이름. 효소 이름이고요. 이 효소가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생간에 들어있습니다. 생간. 예, 그리고 감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자와 간에 이 카탈레이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카탈레이스는 뭐냐면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물과 산소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5% 과산화수소를 삼각 플라스크 A와 B에 각각 100ml씩 넣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A에는 지금부터 이제 조작 변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은 이제 A에는 증류수 10ml, 그리고 B에는 감자즙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카탈레이스가 있는 데는 감자즙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말대로 얘기해 드리자면은, 얘들아, 과산화수소에다가 효소를 넣어줘야지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겠죠. 생각을 해봐. 증류수를 넣어준 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감자즙을 넣는 데는 산소 기체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비비커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고무풍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무풍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예요? 1.3. 변화량이 플러스 0.3, 0이에요. 선생님 말대로죠. 삼각 플라스크 B에서 부피가 커졌어요. 이 부피가 커진 이 0.3은 누구인 거야? 산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산소 기체가. 됐어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감자즙에 포함된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로 분해한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탈레이스, 세포가에서 소량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생명체를 과산화수소로 분해하는 물질 제자가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산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 화학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의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효소에 대한 활용. 효소는 생명체 내뿐만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장애수로 그 활용 분야가 매우 넓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쫙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발효. 미생물의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해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등이 있다. 뭐 이것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형질과 유전자가 나와 있는데, 형질, 생명체가 나타나는 특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 색, 그리고 형태와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형태와 성질.
사람 눈동자, 색, 머리카락 모양, 피부색 이런 것도 형질을 해주고 이 형질 결정 지어준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DNA, 즉 유전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형질이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는 이런 거야. DNA 한 분자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우리가 읽기만 하면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전자는 설명서죠, 설명서. 설명서가 되는 거고, 그 설명서를 갖다가 이제 보고선 이제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냐면 리보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리보솜에 대한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리보솜은 뭐 해주는 애였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가 되는 거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와 단백질 관계.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 개체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 유전 정보는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뭐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설명서, 냉장고 만드는 설명서, TV를 만들어내는 거,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 뭐 가스레인지 만들고 뭐 인덕션 레인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뭐 TV도 그렇고 인덕션 레인지도 그렇고 전자레인지 제품이 다 각각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이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는 이 TV를 만들어야 돼. 여기에는 뭐야? 이 인덕션 레인지를 만들어야 돼. 뭐 등등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고유한 거죠. 사람마다 다 고유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설명서로 인해서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멜라닌 색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색소 단백질로 그 양에 따라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등의 색깔이 결정되는데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부족하면 몸에 색소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보통 백색을 많이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 중에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점점 좀 이제 진해지고 있잖아.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이제 풍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전 정보에 저장된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삼형기의 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형기 조합에는 어디에 만들어 있는 거야? DNA. 중요합니다. 삼형기 조합.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얘기합니다. 트리플렛 코드. 얘는 이제 DNA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드는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갖다가 묶어서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얘가 DNA죠? DNA에서 이 3개의 조합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형기 조합. RNA에서 이 3개의 염기의 조합을 일어났죠. 이거를 RNA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보 삼형기 조합 코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 동그라미 별표부터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다. 왜냐면은 다 같은 동일한 생명 시스템,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즉 삼형기 조합과 코돈을 활용한다는 걸로 우리가 그 근거를 삼아가지고 거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 그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DNA의 구성은 아데닌과 타이민, 그리고 구원이 사이토신, 네 종류 염기가 3개씩 짝을 지으면은 64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봐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결국에는 3개의 염기가 조합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3개의 염기의 조합으로 아미노산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요, 곁사슬이 20개야. 곁사슬이 20개니까 얘네들한테 나와야 될 그 아미노산 종류도 몇 가지예요? 20가지인 거야. 맞아.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야. 근데 얘도 4가지야. 얘도 4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생각을 해봐. 여기 아데닌이 왔다 그러면 여기 아데닌 못 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꼭 시토신이 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데닌이 오면은 그냥 여기도 4가지 중에 한 놈이 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4가지 한 놈이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삼형기 조합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토탈 64가지인 거예요. 4의 3승으로. 64개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딱 20개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20개밖에. 그러면은 왜 20개밖에 없느냐? 중복된 애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염기의 조합이 64개지 그 안에 아미노산은 20개다 이거예요. 중복된 애들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어 아데닌, 뭐 아데닌, 티민, 다시 티민이 아닌데. 아데닌, 시토신, 아데닌, 뭐 티민, 아데닌, 뭐 이런 애들이 싹 다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발현된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염기의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는 64가지지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중심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생명중심 원리. 세포에서 유전정보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는 건데, 자, DNA가 원본이고요. RNA가 카피본입니다. 원본에서 카피본을 만들어낼 때 전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 전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나면 핵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사 핵 안에서. 그죠?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번역은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로 인해서 번역에 관여하는 애가 이제 리보솜이 되는 거거든요. 리보솜. 리보솜과 RNA가 만나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 합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전정보의 발현인데, 전사. 자, DNA 염기설에 따라서 RNA가 합성되어 유전정보가 전달되고, 번역은 전사 통해 만들어진 RNA가 가다가 따라 리보솜이 이동하면서 RNA 코드에 따라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백신 원본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DNA가 되는 거예요. 원본. 자, 정보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원본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약간 도의로 이제 해외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주, 뭐 러시아, 그죠? 또 어디로 보니까 중국, 뭐 이런 데 이제 다 보내줘야 돼요. 이제 각국에다 이제 보내줘야 돼. 뭐 보내줘야 되는데, 원본을 보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그 복사가 이제 RNA예요. 카피본. 카피본. 그럼 거기서는 그 카피본을 가져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영어로 바꾸기도 하고 러시아어로 바꾸기도 하고 뭐 중국어로 바꾸기도 하고 일본어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과정이 바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단백질인 거죠. 근데 실수로 번역을 잘못해 버렸어. 그러면 잘못된 제품이 나오겠죠? 예, 그게 바로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전정보의 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사, DNA 염기설에 따라 RNA가 합성되어 유전정보가 전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사 나와 있는데, 핵 안에 들어있는 DNA의 이중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상부적 염기서열을 갖는 단위가 RNA를 만든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1번 가닥, 2번 가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RNA에 전사됐는데 쓰였던 주연 가닥은 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1번 가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상부적인 애가 나오게 됐거든요. 아데닌인데 상부적인 애는 아데닌이 아니라 그 티민인데 티민이 오셔서 유라시로 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시토신이니까 구아닐, 시토신 구아닐,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시토신 구아닐, 시토신 구아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염기로 하나의 아미노산, 세 개의 염기로 하나의 아미노산, 세 개의 염기로 아미노산, 세 개의 염기로 아미노산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얘들아, DNA에서 이 세 개의 염기를 갖다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주냐면은 트리플렛 코드, 즉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요. RNA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코돈이라고 얘기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전사 과정에서는 DNA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은 각각 RNA, 유라시,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으로 전사되는데, 상부적인 애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상부적인 염기는 유라실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과 이제 유전 질환이 되는데, 자,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특정 효소가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 정상을 만들지 않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선천적 대사 이상 질환 같은 유전 질환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이 돼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 왜냐면은 똑바로 된 단백질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는 똑바로 된 제품을 못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특징, 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헤모글로빈 이상이 생겨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그 적혈 같은 건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해주죠. 약간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남모양은 이거의 절반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선생님이랑 이제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OX 빈칸 채우기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동물에만 존재하는 단계는 조직계이고 식물에만 존재하는 단계는 기관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직계가 기관계가 바뀌었죠. 그죠? 얘네들 바뀌었습니다. X.
됐죠? 자, 심장과 꽃은 모두 기관에 해당된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그쵸? 자, 여러 기관이 모여 하나의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관을 구성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죠? X. 그 다음에 세포는, 자, 네 번째 갈게요. 세포는 생명의 시스템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하나의 기관을 구성한 세포들은 모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서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직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조직. 그죠? 그래서 5번에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세포 소기관이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나와 있는데 6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리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X가 되겠죠?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보솜은 막을 구성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중막으로 존재하는 애들 갖다 얘기해드리자면은 핵과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렇게 염록체 이렇게가 이제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보솜은 이제 막이 없는 애고 나머지는 다 단일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8번을 가보시면은 자, 염록체와 세포벽은 동물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모두 존재하는 거 맞고요. 애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에만 존재하다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동물과 식물 모두 다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의 조성물 인지질과 단백질의 유동성이 있어 고정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 인지질은 친수성이 꼬리 부분과 소수성이 머리 부분이 존재하면 친수성이 있는 맞다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 서로 맞다 갔다고 돼야 되겠죠. 소수성. 여러분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막을 봐보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게 보였을 거야. 얘네들 소수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X.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은,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택적 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13번에 분자수로 운동은 고농도 저농도 퍼져나가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산. 여기 하면 세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삼투라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삼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촉진 확산이에요. 그래서 요로 통과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별을 지으자면은 누구누가 통과됩니까? 크기가 큰 애. 그리고 이온을 띄고 있는 물질. 그리고 이제 뭐야?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야? 수용성 물질 통과가 되겠죠? 얘는 이제 여기 통과된 애가 이제 지용성. 그죠? 그리고 크기가 작은 기체 같은 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보시면은요. 자, 가와나는 확산의 한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확산이라고 얘기 드리자면은,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양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분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은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가볼게요. 자, 폐포에서 기체의 교환은 가와 같은 방식이다. 이제 기체라고 나와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게 크기가 작은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와 같은 방식이라기보다는 나와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포도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큰 분자로 칭합니다. 크기가 크네. 그래서 얘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를 통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 17번에 가와 같은 방식으로 물질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는요, 양적 균형을 갖다가 이루게 된 자연 현상을 거스를 때, 즉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에너지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얼른 균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8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19번에 자, 세포 안보다 매우 높은 농도의 용액에 적혈구를 넣으면 적혈구는 부풀다가 터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낮은이라고 돼야 되겠죠. 적혈 넣으면은 적혈 부풀다가 터진다. 매우 낮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포안과 같은 농도 용액 적혈을 넣으면은 용매가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양이 서로 동일한 거예요. 선질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질대사 중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화와 동화가 지금 바뀌었죠. 오히려 이화작용은
뭐예요? 컸던 거를 작은 걸로, 동화작용 작았던 거를 컸던 걸로 만들어주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에서 암모니아 요소로 합성되는 반응을 갖다가 동화 이와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는 완전 정의가 되겠죠. 효소 특정 기질과 기질 특이성을 예주는 건데 한 번 가능한 소모도 재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효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25번에 자, 간 생명체에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는 생명체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물질 대사라고 예정이 되는 건데, 물질 대사는 단계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가보다는 나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 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5번에 X. 자, 나는 효소가 사용되는 반응이다. O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의 예시로는 자, 연소 반응이 있고 나의 예시로는 세포 호흡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예. 자, 됐고요. 자, 28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핵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A는 DNA가 되겠네요. 그죠? 자, DNA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땡땡땡은 땡땡땡의 특정 부위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쟤는 유전자라고 해줘야 되겠나요? B는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다. 한 분자의 DNA에는 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그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지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은요, 혈액형, 그리고 눈동자, 색 등 생물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거는 형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형태와 성질이 되는 거니까. 자, 형질이다. 자, 이는 뭐뭐에 나타나고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단백질에 나타나고 땡땡땡은 땡땡땡 유전 정보에 의해 합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29번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유전자죠, 유전자에 의해 유전 정보에 합성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외울 게 되게 많죠. 되게 지엽적이고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풀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런 거는. 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0번에 가보시면 제 DNA로 RNA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번역. 그 다음에 31번에 자, RNA로부터 단백질 합성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2번에 자, DNA를 구성 염기선에서 4개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의 총류는 이제 몇 가지일까요? 20가지가 되겠죠. 최소한 몇 개 염기가 한 개 아미노산인데 3개죠, 3개. 그죠? 3개 염기가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DNA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이 이와 상부장 RNA라면은 얘네가 이 RNA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염기는 유라시드인데 여기 티민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거죠.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34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4번에는 RNA 염기 서열 중에 아미노산 암호화는 3개의 염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RNA를 갖다가 우리가 3개를 묶어서 뭐라 그랬죠? 코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돈 이라고 한다. 이때 코돈은 모든 생명체에서 개별적이라 공통적으로 이로부터 구성된 생명체가 진화적으로는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면 대장균을 통해 사람이 사용할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죠. 대장균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굉장히 우수한 애입니다. 우수한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특정한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대장균을 이용해가지고 그 생명체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36번. 아이고, 다시. 어딨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3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광선에 의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 한 개가 바뀌어 지정은 아미노산 바뀌면 남모양 적격의 빈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X죠. 그죠? 36번 X. 자, 보시면은요, 가시광선은 아닙니다. 일단 가시광선은. 그죠? 가시광선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형되면 우리 지금 이게 보이는 빛인데 이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받자마자 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야 되거든. 적어도 얘는 최소한은 이제 방사선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방사선. 알겠죠? 그 다음에,
그죠? 방사선 또는 뭐 자외선 이런 걸로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자, A와 B가 나와 있는데, 자, A 같은 게 세포벽이고 B 같은 게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식물세포로 보이고요. 지금 농도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뭐 애들 형태가 조금 변한 게 나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팽윤현상이라고 그래요. 팽윤현상. 다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팽윤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막분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A는 세포벽, B는 세포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세포벽이었나요? 그렇죠. A는 세포벽, B는 세포막이 되겠죠? 37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다시. 동그라미. 자, 가의 식물세포가 나 또는 다와 같이 되는 이유는 3차선에 물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쵸? 용매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8번도 동그라미가 되겠고, 자, 나는 식물세포 20% 소금물을 넣은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증류수와 20%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물이 나간 거거든. 근데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가 20%짜리가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물이 지금 들어온 현상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증류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20%고 다가 증류수가 되는데, 자, 20% 소금물을 넣은 모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39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39번은. 그죠? 그 다음에 40번에 다에 적격을 넣으면 적격을 쪼그라든다가 아니라 팽팽해진다. 팽윤현상이라 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X. 자, 41번에 자, 가에서 다가 될 때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가에서 아데닌의 수는 1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보자. 자, 가에 가보면은요, 여기 시토신이잖아. 여기 구아닌, 아데닌, 시토신, 티민, 시토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상부적인 애가 전사가 일어나야 돼.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가닥이 전사가 일어난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상부적인 애가 걸리면 얘가 유라실, 구아닌 이렇게 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가에서 아데닌의 개수는 1개다라고 나있는데 가에서 아데닌의 개수는 1개다. 이게 맞네요. 1개. 그죠? 가에서 유라실의 개수는 1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에서 유라실의 개수는 없습니다. 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414번에 나라고 나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유유지죠. 그러니까 티민 자체가 아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기억은 A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여기죠, 여기. 아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다시. 자, 기억을 한번 가볼까요? 자, 얘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유유지였거든요. 유유지가 되는 거니까, T가 돼야 되겠네요, T가. 맞죠? T. 그래서 A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누가 돼야 돼요? 45번은 이거 D가 돼야 되겠죠? X.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D다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은 CUG가 되겠죠? CUG가 어디 있어요? CUG. 여기 있네요. 얘는 D가 돼야 되겠네요. CUG도. 얘 T 맞네요. 46번은. 맞죠? 요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번 한번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1은 번역, 2는 전사다가 나와 있는데 1이 전사고 2가 번역이겠죠. 그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7번 같은 경우에는 X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그 생명 시스템 OX 퀴즈까지 모두 다뤄봤고요. 다음부터는 드디어 2학기 중간고사 파트인 이제 화학에 대해서 이제 산화환원과 상관관계를 좀 다뤄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존 앞에서 했던 그 1, 2단원에 대해서는요, 암기 위주로 어느 정도 됐으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3단원부터는요, 내용의 깊이가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과학이랑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그 로직 자체가 암기로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암기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좀 파악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걸로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그만큼 또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 더 긴장된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